이어서 선택 4.13 후보 초청 대담 제주시 갑선거구 양치석 예비 후보 편이 방송됩니다.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 가요. KCTV 제주방송.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도민일보,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 제주 등 도내 5개 인터넷 언론사와 KCTV 제주방송은 공동으로 4.13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치 철학과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제주시 갑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를 모셨습니다. 먼저 양치석 후보의 프로필을 보시겠습니다. 양치석 예비 후보입니다.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입니다. 오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신공항건설 준비기획단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양치석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직 정식 후보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편의상 호칭은 후보로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당내 경선이 상당히 치열했어요. 치열했는데 제주시 갑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 이러한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예상했다고 말씀드리면은 건방진 이야기고, 이거는 공짜가 아니고, 사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한 3개월, 한 20일 되는데 철저하게 발로 뛰고 현장에서 누빈 결과고, 이게 바로 민심이고 당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거운 책임감 현장을 뛰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주시 갑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는 각오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특별자치도 된 지가 10년, 국제 다이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당 도지사와 여당 국회의원의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은 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또 이 법과 제도를 집행해 봐야만이 현장의 그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이 지역 현안과 중앙 정치의 절충력, 정치력을 보여주면은 제주도는 이 산적한 현안을 또 해결하고 앞으로 100년, 200년의 미래 설계를 만들어 가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열심히 일로서 승부를 걷는 발로 뛰는 현장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양치석 후보께서는 선거에 나서기 바로 전까지 네네. 현직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제주도청 그렇습니다. 농수축산국장을 역임을 하셨는데 네. 바로 국장을 사임을 하고 도청 네네. 공무원직을 사임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었어요. 네. 상당히 놀라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때 그렇습니다. 전격적으로 공직을 사퇴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든 그 배경이랄까 아니면 뚜렷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제가 공직 한 2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만은 사실 제가 공직 30년 넘게 하면서 사실 분통이 터졌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갑이 되고 또 현장한 사안 해결에 좀 등하시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 지역 현안 해결에 좀 등하시하는 부분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현장을 통해서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분통이 터졌고 특히 그 현장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 대한 절박한 사항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런 것들은 진짜 세일즈맨 국회의원 되지 않고는 이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비 절충하다 보면은 상당히 인적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새로운 국회의원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고자 제가 소신과 철학을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갑자기 이제 공직을 그만두고 이제 선거에 출마하니까 산적한 특히 그 농업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현안들이 많았는데 하는 일부의 우리와 여기에 대해서는 달갑게 받겠습니다. 네. 제가 뭐 다음으로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뭐 어느 정도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양치석 후보께서는 현직 국장 당시에 바로 감귤 5개년 계획 문제 그리고 농지법 강화, 경자 유전을 기반으로 한 농지법 강화 그리고 월동채소 작부 체계 개선 등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돼 있는 개혁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놓은 현장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현장 사령관이 현장을 두고 현장을 뒤로 하고 이렇게 선거에 나오셨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귤 등 1차 산업이 올해 그러니까 지난 예산이 상당히 값도 안 좋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달갑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농정국장 와가지고 상당한 혁신을 많이 시도도 했고 또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귤 혁신, 농지 혁신,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농지 혁신, 그다음에 우리 밭작물을 앞으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작부체계 개선 등 상당한 혁신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여당 도지사만이 한 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국회로 가서 법과 제도 틀 속에 이 혁신 작업을 하면은 오히려 속도도 빠르고 또 성과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 이런 그 의지를 갖고 제가 이번에 그 출마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정당국, 제주도 농정당국으로만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혁적인 것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 네네. 그래서 국회의원에 나서게 됐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주도 특별법이라든지 뭐 관련 조례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든 기존의 법을 개정하든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 틀 속에 플러스 알파 행정 시스템을 갖고 해결하고자 이번에 국회를 출마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공약 한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1차 산업입니다. 제주는 그 1차 산업이 지주 산업이고 생명 산업입니다. 왜? 1차 산업이 무너지면은 관광도 무너집니다. 그런 그 특수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소득 안정화,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고 수출이라든지 식품 가공 산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융복합 6차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은 분명히 관광 산업과 더불어 우리 규모를 우리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약을 첫 번째로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제가 지역구입니다만은 노역연동 중심으로 한 서부권의 균형 발전, 활성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심권의 재생, 그 다음에 노역연동의 이 교통이라든지 이 생활 민원의 해결, 그 다음에 서부권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큰 토대가 돼야 되고, 특히 제가 지금 정책을 다듬고 있습니다만은 기존 공항을 제주 중심 공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대안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항 중장기 개발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첫째, 지금 제주 공항 갖고는 국제 규모 공항이 안 됩니다. 기존 공항이. 물론 제2공항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기존 공항을 어떻게 제주의 중심 공항으로 만들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공항 터미널을 최첨단 공항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하면서 이렇게 터미널하고 이제 동선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공항 주변에 도로망을, 입체도로 등 도로망을 새롭게 구성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 교통이 해결하고, 혼잡을 해결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특히 공항 주변에 도시 재설계를 통해서 준 에어 시스템을 갖고 우리가 노역 연동이라든지 서부권에
제2공항이 동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부 지역에 그러한 제주공항이 중심공항으로 만들어지고 공항 주변을 도시 재설계를 통해서 구도심공과 함께 하면은 상당한 지역 균형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할 거로 보고 있어서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정부 부처와 도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고자 하고 그런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당히 많은 공약을 빠른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메모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듣기에 처음에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합쳐진 6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부권 균형 발전, 그다음 교통생활 인프라 어떤 이런 개선 문제, 그 다음에 도시 재설계 문제, 그다음 공항 주변의 어떤 교통 체계 개선 문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지금 양치석 후보께서 내세우는 이런 공약들이 국회의원 공약보다는 그냥 제주도지사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당국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기존 공항을 지금 제주의 중심 공항으로 만들어 하려면은 첫째 국토부의 공항 중장기 개발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건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할 몫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렇고, 특히 또 공항 정면 도로망 구축도 입체도로 등 다양한 도로망 구축을 통해서 접근성을 개선하고 혼잡을 훼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정 차원의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 도지사와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법과 제도의 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정 차원의 공약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할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와 관계된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같은 새누리당이어서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실 것 같은데 출범한 지 한 3년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신다면 저는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후하게 점수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제주 지역의 사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20년, 25년 동안 진짜 신공항, 공항 하던 거를 진짜 박근혜 정부가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주도의 어떤 새로운 뉴딜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경기도 있지만은 제주도가 국제의 다이도시로 갈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사항을 박근혜 정부가 풀어준 겁니다. 이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제주도에 향하는 박근혜 정부의 애정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신항만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박근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금 도정, 민선juk 원희룡 도정도 이제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같이 현직에서 같이 근무를 하셔서 역시 높은 점수가 기대가 되는데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 양치석 후보는 원희룡 도정을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80점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공직을 30년 넘게 했는데 많은 역대 도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원희룡 도정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참모로서 역할을 했는데 참모들한테 정치적 부담을 안 주는 게 첫 번째 높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의 진짜 우물나루 개구리처럼 여러 가지 진짜 세상은 변하는데 제주도는 변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행정 부분에도 더 깊이 들어가면 보조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거나 세계 흐름이나 국내 흐름을 잊고 우리가 국제 다이도시로 가는 제주의 미래의 행복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에 사실 한계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서 그런 부분에 변화하는 모습과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 모든 정책을 과거에는 진짜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작동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모들한테 부담을 안 주면서 소신 있게 투명하게 도정을 펼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이 원희룡 도정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만이 제주가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우리 양치석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동안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양치석 후보가 원희룡 지사를 선거에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이른바 원희룡 지사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제주 사회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논란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이렇게 마케팅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진짜 여당 도지사, 여당 국회의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제주의 산적한 현안, 뭐 공항 문제라든지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특별법 개정 문제라든지 제도 개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2공항 건설 지금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등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각인시키고 여당 도지사, 여당 국회의원 있어야만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국비 절충이라든지 산적한 이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거지 뭐 원도정을 힘에 입어서 국회를 한번 대보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릴 게 뭐냐면 갑선거구만 하더라도 여당 경선 후보가 5분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양치석 후보만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여당 후보들도 충분히 지금 양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여당 국회의원과 여당 도지사의 어떤 힘을 합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양 후보님만 이 원희룡 지사와의 어떤 뭐 사진이라면 사진, 홍보라면 홍보 이걸 활용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예비 후보도 활용해야죠. 활용하려고 노력해봤습니까? 안 해봤거든요. 저는 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뭐 법과 제도가 다른 후보는 안 되고 양치석 후보는 예비 후보는 되고가 아니고 그렇게 해보려고 새로운 마케팅을 도전해보려고 생각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의 차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여기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석 달 좀 넘게 한 100일 정도 지금 뭐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소위 얘기하면 지역구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 갑 지역구 그러니까 뭐 양 후보가 나오는 제주시 갑 선거구에 대해서 가장 시급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첫 번째가 제2공항이 동부 지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 연동 노영권이나 구도심권 서부 지역 사신 분들은 이거 뭐 모든 중심이 이공항으로 갈 거 아니냐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제주 기존공항을 중심공항으로 만드는데 그 법과 제도를 통해서 또는 마스터 플랜을 이제 잘 짜서 하면은 분명히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고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노영 연동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생활 현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교통 문제. 그 드림타워 등 이렇게 하면서 노영 로터리 쪽에 여러 가지 이 교통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많이 이제 해법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사실 연동 노인만 하더라도 인구가 한 11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체육공간이 전무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좀 제가 공약으로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 또 좀 농촌 지역이 좀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애월, 한림, 한경, 뭐 추자면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농축산 문제가 이렇게 산업이 얽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또 농정의 그 실상을 모르고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농업하시는 분이나 수산업 하시는 분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실장이 맞는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1차 산업 활성화에 대한 대안들을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특히 제가 한중 FTA 등 제가 중심에서 있어서 이를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차 산업을 통해서 관광산업과 더불어 농촌 지역의 소득 안정화를 기하는데 제가 확실한 대안과 공약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얘기를 뭐 자꾸 하셔서 공항 얘기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부지를 예정 부지를 확정을 했고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어떤 이런 계획, 예정 부지를 확정하고 그다음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가 앞으로 도내 인구가 뭐 80만 100만이 되고 그 관광객들이 지금 1,360만 명, 앞으로 한 3,000만 명까지도 우리가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주도가 여하튼간에 공항 시설이 5천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국민 소득이 5만 달러 수준의 공항을 필요한 공항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 질문은 뭐냐면 공항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그 성산 공항을 확정을 했습니다. 부지를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공항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정부 계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냐? 만일에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어렵게 사실 제가 초대 신공항 건설 준비 기획단장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최종적으로 정부 방침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되고 특히 이 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하고 조속히 완공이 돼야 되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보상 문제라든지 지역 환원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칭 상생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은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당 도지사와 여당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면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주민들도 만족할 수준의 대안이 제시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부지 재검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항 부지라는 거는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집단의 정밀한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제기구에도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전문가 집단과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 재검토하는 부분은 사실 제2공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안 5천만 원 수수설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입니까? 어제 이제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도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와 관련된 얘기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 때만 되면은 당선만 되겠다, 후보자로만 결정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흑색선전 유언비어를 만들거나 그걸 활용하거나 가공하는 일들은 앞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되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진짜 저도 공직생활 30년 넘게를 했고 도저히 행정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악이 아니고 호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공직생활 33년 하면서 1000여 명의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진짜 건전한 선거 문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혹 거기에 나왔던, 그러니까 전화 녹취에 나왔던 그 분하고 우리 양치석 후보하고의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서로 이름은 알고 지내는 정도 사이입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까? 예,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네. 평상시에 시간이 나시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좀 밤잠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사실 혼자 좀 현장을 많이 나가보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농정국장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행정직입니다. 사실 농정국장 하면서 농업단체에서 처음에 이렇게 발령받으니까 반대도 좀 했는데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어가지고 사실 한 3개월 동안 새벽 2, 3시에 출근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일을 취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기 PR을 하시네요. 네, 제주 현안 가운데 하나를 또 여쭙겠습니다. 제주에 상당히 많은 이주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난개발, 그다음 생활, 그다음 쓰레기 불편,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우리 양치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어느 언론조사, 여론조사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또 이렇게 이주민이 오다 보니까 아까 사회자가 말씀한 것처럼 교통,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상하수 문제 등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우선 그 읍면 단위라든 지역별로 소규모 택지 개발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00평방미터 미만의 10만 평방미터 미만, 즉 우리가 이야기하면 10,000평 미만의 소규모 택지를 이렇게 지역별로 아니면 읍면 단위로 아니면 마을 단위로 많이 만들어줘서 이거를 좀 해소를 하고 그렇게 이런 난개발을 줄일 수 있고 또 사실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외지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대안도 있겠습니다만은 소규모 택지 개발을 많이 보급해서 이런 문제를 집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해결해야만이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상하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여쭙겠는데 이주민들을 제한 없이 받자라는 주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런 벽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좀 조절하자 이런 주의십니까? 제가 지난번 제주도 비전 계획도 보면은 인구 한 80만 정도를 지금 적정 규모로 좀 발표한 적도 있는데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65만, 63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적정 한 80만 선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 틀에서 가고 그러면서 아까 상하수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이런 부동산 문제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면은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인구 80만 이후가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제한적 제도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인구를 갖고 도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주가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예래동 관련입니다. 예래동 헬스케어 타운이 아주 막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제주도화 개발센터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련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국회의원이 되신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양치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래동 이 문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과거에도 우리가 개발이 다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법과 제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현안 또 하나 주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인데요. 네.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그리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제주도를 포함해서요 못 받았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 갖고 또 뭐 정부다, 도다, 교육청이다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튼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낳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부와 도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서 양보할 분은 양보를 하고 또 제도를 바꿀 분은 바꾸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정치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거중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만약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좀 깊이 지금 제가 관계법을 깊이 숙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큰 틀에서는 정부와 이제 지방 정부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만일에 지방 정부하고 교육청이요? 그러니까 도하고 도정하고 교육청하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해결을 해야 되고 만약 이것들이 지금 제가 관계법을 깊이 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 토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제가 공직생활 한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면서 현장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는 겁니다. 저 체질도 현장 체질입니다. 이 브랜드가 박갈새입니다. 그리고 저 별명도 들이대 추진하는 별명도 얻고 있습니다만은 이만큼 제가 강한 추진력을 갖고 중앙 절충과 정치력을 보여서 제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앞으로 제주 100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저 온몸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선택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치석 후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선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역시 제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예비 후보를 모시고 정치 철학과 미래의 비전을 들어보는 4.13 총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시청,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